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수원 편집장님이 나오시는 날이고, 야, 배터리. 영어로는 배터리, 우리말로는 배터리. 회사 이야기를 예, 요즘 합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들 많이 하는데, 배터리 회사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요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 네. 아, 배터리 얘기는 안 하면 안 되나? 좋으면 좋다고 한다고 뭐라 그러고 나쁘게 잘해야 본전인데 이거. 나쁜 얘기했다고 뭐라 그러고 하여튼 그럴 우리 것 같긴 몰라요. 한데. 김수원 편집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야. 네,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말릴 수는 없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출연자들의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없고. 그래서 네. 김선 편집장님이 어쨌든 재밌는 얘기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하여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김수원 편집장님, 국민 편집장, 글로벌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 만나보기 전에 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 시계 뭐가 좀 디자인이 바뀌었죠? 지성 INC의 LED 벽시계. 예. 조금 다시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보여주시다가 요즘은 다시 안 보여주시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신제품 시계로 바꾸자. 네, 그래서 시계 시계도 딱 바꿨습니다. 예, 예쁘죠? 네, 이런 비슷한 무선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안 사주시면 이분 출연하십니다. 저희가 매출 떨어지면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가능하면 출연을 안 하시도록. 아, 제가 사장님 며칠 전에 뵀는데 네. 시계 잘 팔립니까 했더니 그냥 그래요 이러시더군요. 여러분, 진짜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간관념이 성공의 지름길이고요. 네. 시간관념은 좋은 시계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아니 근데 지성 INC는 진짜 유명한 시계입니다. 사실은 되게 잘 팔리는. 예쁘잖아요. 네. 네. 자, 이제 모셔보겠습니다.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계 하나씩 꼭 하시고. 김수원 편집장님 댁에도 시계 하나 드립시다. 아, 이거. 저희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성 INC 시계로. 무슨 시계죠? LED? 네, 그렇습니다. 요거 그 이건 그 인테리어를 하든가 이 시계를 네. 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집안이 화사해집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예, 요것도 요거 배터리 배터리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배터리 얘기로. 니켈, 코발트, 망간, hen실. 예. 배터리. 오늘의 주제는 예. 뭐 배터리 회사의 실적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냥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그 배터리 회사들 중에서 우리 이제 배터리 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셀,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그 배터리 셀 회사들은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어요. 했고 오늘 마침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또 LNF 같은 그 양극재 회사, 네. 예, 배터리 그 셀 그 소재 회사가 이제 오늘 뭐 같이 그 IR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IR 오늘 뭐 두 회사 IR 한 김에 예.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또 그 시장에서 핫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진짜 가지고 뜨겁죠. 있고 예. 투자가 이제 많이 또 쏠리면서 또 살짝 뭐 약간의 또 뭐 부작용도 좀 있는 모양인데 저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 최근에 이제 배터리 좀 투자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오늘 뭐 말씀드릴 거는 우리 배터리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최소한의 그 난 놓고 기억자는 좀 알고 하자.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IR 자료도 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뭐 리포트나 각종 그 배터리 분석 자료 같은 걸 보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그런 자료를 볼 때도 유용하고
우리 배터리 그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내놓는 IR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 IR 자료에 보면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어떤 용어나 설명들이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내가 배터리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되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배터리의 대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 배터리 잘 아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그 고수, 오랫동안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배터리 회사의 뭐 여러 가지 손익 구조라든지 그 배터리 뭐 판가 그 형성되는 어떤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니까 뭐 조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오랫동안 배터리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뭐 배터리에 굉장히 심오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예. 그 배터리 뭐 최근에 투자하거나 알겠습니다. 이 배터리에 관심 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뭐 조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우선은 그 이 배터리 그 회사 IR 자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PEG로 살펴본 2차 전지주 해가지고 이게 7월 23일 날 그 한 경제 매체에 실린 기사인데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배터리 주식이 그 고평가 논란이 뭐 좀 뜨겁다 하면서 이그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속도를 고려를 해서 성장주의 분석 지표인 PEG로 주가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PE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가 이게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적정평가냐를 논하려고 하면 이 PEG라고 하는 지표로 살펴봐야 된다 하는 의견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매체에서 그 자체적으로 그 PEG라고 하는 지표를 돌려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배터리 주식의 뭐 고평가나 저평가 여부를 이 매체에서 한번 평가를 해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PEG라는 게 뭐냐면 뭐냐. 이 PEG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PR 있죠. 예, 예. PR 퍼. 이 PR을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그 연평균 이익 성장률, 이제 뭐 EPS 성장률이라고도 하죠. 요 PR이 원래 PR이 높으면 고평가됐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PR이 높으면 좀 고평가됐다고 이야기하는데 PR이 높더라도 여기 분모의 성장률이 있잖아요. 예. 성장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면 PEG는 낮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R만 보고 뭐 PR이 뭐 80이야, 90이야, 뭐 50이야? 이거 되게 고평가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면 성장률이 높다고 하면 이 PR을 성장률로 나눈 PEG 값 요거는 이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해서 투자할 만하다. 예, 오히려 저평가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여기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올해 예상 실적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23년도 예상 실적을 포함을 해서 5년치 그러니까 19년부터 23년까지 자, 그 23년도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예상치겠죠. 예. 그죠? 요 5년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주들의 PEG를 산출을 했더니 자,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요 PEG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그 피터 린치가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PEG 값이 0.5 미만이면 이거 매수할 만한 주식이다. 근데 1.5를 초과하면 이거 고평가다. 매도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코프로 PEG를 뽑아봤더니 0.74. 그러니까 좀 비교적 낮은 수치.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준은 아니지만 매도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에코프로 BM이 PEG가 1.76이 나왔대. 그래서 이제 매도권에 속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하. 여기까지 읽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야, 이거 댓글 공격이 무지무지할 텐데, 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읽고 바로 댓글로 들어갔죠. 예. 댓글이 수백 개더라고. 어.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그 댓글들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예. 엄청난 이제 공격성 댓글들. 예. 완전히 이제 벌집을 쓰신 거지. 아.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 매도권이라는 게 네. 이제 주식을 팔 때라는 의미의 매도권 일 수도 있지만 예.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서 사야 하는 집을 팔 매도권이다. 집을 팔 매도권? 예,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 매도권이라는 것은 무슨 집 팔아서 사야 된다는. 집을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이 댓글을 들어가 보니까 역시 막 야, 댓글이 완전히 그렇게 이제 했어요. 폭탄이 벙벙 터져 있더라고요. 야, PEG라는 거를 많이 쓰긴 씁니까?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PER은 아직 이익이 실현이 안 되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이익이 실제로 실현이 돼야 PER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PER은 지금은 되게 높았는데 실제로 이익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럼 PER 뚝 떨어지고 그거는 그래서 미래 수익을 예상해서 사실 PER을 보는 거는 맞는 건데 상식적인 건데 야 그거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옛날 거 생각해서 한 이 정도는 원래 늘어날 거야. 그렇게 계산해서 한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100인데 그건 고평가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 이렇죠. 보통은 그런데 성장률이 10%면 그럼 100을 10으로 나눠서 띡띡하면 10 PEG가. 네. 근데 그 PEG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럼 괜찮은 영역이라는 겁니까? 그거의 정상 범위는? 아까 이제 0.5 이하는 이제 매수 추천 저평가니까. 피터린치의 저평가고. 판단에 따르면 1.5 이상이면 매도 권유 이제 일 이렇게 정도로 돼 생각하는 있죠. 거죠. 이를 중심으로 기준은. 아래 위 0.5씩 벌어지는 그 정도가 그렇지. 적정 범위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기사를 한번 조금 더 보시면 네. 포스코 퓨처엠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은 8.6이고 코스모신 소재는 16이고 LNF는 우리 양극재 업체 지금 EPS가 지난해부터 흑자 전환해 가지고 예. 여기서는 산출을 안 했고 네. LG 엔솔이 2.07, 삼성 SDI가 0.55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댓글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 이겁니다. 이거. 자, 이 주로 댓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PEG는 과거의 이익 성장률, EPS 성장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배터리 같은 성장 산업은 미래 EPS 성장률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네요. 거기 이제 또 그러면 올해 것만 뽑고 또 과거 3년에서 5년을 뽑고 미래 3년에서 5년 같이 좀 다양하게 해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까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치. 예. 그러니까 과거 4년 실적치에다가 23년 추정치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PEG라는 그 지표의 그 취지를 생각을 하면 미래 특히 이제 성장 산업, 많이 성장할 산업들은 미래 EPS를 넣어야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예요. 성장률 예상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배터리 우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는 대개 한 2025년 정도까지는 네. 회사의 이제 수주라든지 그러니까 회사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따라서 그 회사의 그 EPS 추정치들을 실적 추정치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바로 수주 받아서 뭘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보통 그 자동차 OEM 메이커들하고 이렇게 서로 계획하에 뭐 개발을 하잖아요. 배터리 종류 다양하잖아요. 예. 뭐 예. 파우치도 있고 뭐 원통형 뭐 예.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각형 이렇게 많으니까 예. 이게 지금 벌써 뭐 어디는 얼마 수주했다, 어디는 얼마 수주했다. 그다음에 투자 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실적 추정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 뭐 리튬이나 뭐 망간, 코발트 뭐 이런 뭐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변동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많은 댓글들이 EPS 추정치를 가지고 하지를 않고 과거 실적지 중심으로 한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제가 여기 뭐 소개하는 댓글은 제가 순화시킨 겁니다. 예. 실제로는 엄청나게 그 거친 그 거친 표현인데 표현입니까? 제가 차마 여기 그대로 캡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순화를 시킨 건데 예.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예.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이투자증권의 그 이영훈 이사가 예. 그 22년에서 25년치 추정치를 가지고 배터리 관련주 PEG를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저거는 뭐 옛날 게 아니고 앞으로의 예상치를 그렇죠. 가지고 뭐 한 달 예. 전인가 두 달 전에 이거 어디 여기 출연해 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거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개 증권사의 추정치를 이용해서 0.59, 0.79, 0.32요. 이거 평균하면 0.5면 나올 겁니다. 그죠? 뭐 예. 0.5면 나오겠죠. 뭐 LNF는 엄청나게 저평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0.11, 0.007, 0.132. 이것도 이제 3개 증권사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한투, 다올, 교보 3개 증권사인데 0.5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LNF는 저평가, 나머지 둘도 뭐 정상 범위 나머지 내지는 여전히 둘은 저렴한. 뭐 저평가라 하여튼 0.5 정도면 뭐 피터린치가 이야기하는 약간 매수권에 가까운 범위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사에 있었던 에코프로비엠은 원래 1.7배 이렇게 나온 건 지난 5년간의 성장률을 가지고 한 건데 그렇죠. 요거는 앞으로의 요거는 성장률을 22년만 실적치고 23, 4, 5년은 당연히 지금 그 그러면 증권사의 추정치.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옛날보다 앞으로 성장률이 더 빠를 걸로 예상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가정하면은 뭐 이영훈 PEG가 좀 이영훈 낮은 거 이사가 사용한 이 증권사 이게 보니까 뭐 한 대여섯 개 증권사 되는데 얘 자료는 이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매체에서 과거 실적지 중심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뭐 패는 거지. 여기 보면 이런데 미래 그 배터리가 굉장한 성장 산업인데 성장 산업을 과거의 그 실적 추정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뭐 이 기사가 이제 또 뭐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배터리는 굉장히 지금 뜨겁다 시장에서 매우 뜨겁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절감을 했고 뭐 예. 댓글이 한 수백 개가 달렸어요. 자 그런 거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 IR 자료를 보는 거고. 예. 예. 이 배터리 관련주 IR 자료에 보면 예.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탈 시세라는 겁니다. 메탈 시세. 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를 만들죠. 예.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뭐 리튬, 뭐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 또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탈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걸로 전구체를 만드는데 요 전구체라고 하는 게
그 양극재의 핵심 소재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전구체하고 뭐 다른 것들 그 수산화 리튬을 활용을 해서 그 양극재를 만들어서 배터리 셀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죠. 뭐 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메탈 시세 하락에 따른 그 분기의 ASP, 이 분기의 ASP, 이 평균 판가죠, 판가. 네. 그러니까 메탈 시세가 하락하면 판가가 감소한다는 거죠. IR 자료에 보면. 근데 네. 포스코 퓨처엠의 그 1분기 IR 자료에 보면 예. 여기에 보면 메탈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메탈 값이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떨어지면 판가가 떨어지고 판매 가격도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판가가 올라간다. 원유하고 그럼 뭐, 비슷하네요. 원유 가격 올라가면 휘발유값 뭐 올라가고.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양극재의 판가라고 하는 게 그 메탈 가격, 네. 그 원재료 가격에 뭐 연동이 돼 있다, 연동되어서 거래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요 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양극재 업체가 셀 업체에다가 그 파는 판가, 예. 또 셀 업체가 그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OEM 업체들한테 파는 판가 다 공이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한 값으로 정해지거든요. 요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니켈, 네. 코발트, 망간, 국제 리튬. 시세, 국제 시세. 네. 근데 이런 그 재료 가격들은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계속 변하죠. 예.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 가공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져 배터리 있겠죠. 업체의 뭐 인건비, 예. 뭐 제조 경비 그런 거죠. 여기서 제조 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저 감가상각비 같은 게 예. 굉장히 뭐 핵심적인 제조 경비가 될 텐데, 근데 이 가공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킬로그램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당 몇 달러는 고객사별로 다 달라요. 또 제품별로 다 달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거래하는 그 고객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고객사하고 계약을 한, 야, 우리 그 가공비 킬로그램당 몇 달러로 책정할까? 이게 고객사별로 다 다르고 납품하는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터리 그 양극재 그 설비 투자, 이 투자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공비에는 그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그 유틸리티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 어떤 그 양극재는 굉장히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유틸리티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품별로 또 고객사별로 요 가공비는 다르기는 하지만 킬로그램당 몇 달러 해서 딱 고정한단 말이죠. 근데 요 재료비는 시장 가격으로 변동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메탈 재료비에 가격하고 따라서 달라지는 판가하고 거지. 연동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메탈 가격하고 판가가 연동된다, 또는 원재료비와 판가가 연동된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거의 한 작년 초부터 완전 이런 연동 시스템이 정착이 됐을 겁니다. 예. 연동 시스템이 아마 작년 초부터 다 이제 연동이 됐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는 셀 업체한테 납품할 때 판가 연동으로 납품을 하죠. 그러면 셀 업체는 예. 셀 업체는 자동차 업체에다가 자동차 회사에다가 납품할 때 또 이거 메탈 가격 연동으로 납품을 하죠.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거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메탈 가격이 올랐거든요 하면서 예, 예. 자동차 값을 올릴 수는 없어요. 예. 네, 그거는 그러네.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는 이익률을 고정하는 거고 원가는 변동되는 거대로 판가가 달라지니까 내 이익률은 고정하는
해서 판다는 뜻인가 보네요. 이익률 고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롱텀으로 보면 예. 롱텀으로 보면 그 이익률을 이게 원래 메탈 가격 변동을 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롱텀으로 봤을 때 메탈 가격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길게 봤을 때는 안정적인 그 이익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메탈 가격의 변동을 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메탈 가격하고 판가를 연동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LG 엔솔의 2분기 IR 자료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예. 자, 보면 작년에 메탈 가격이 이렇게 오르죠. 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면서 쭉 고공행진을 하다가 예. 올 1분기 들어오면서 쭉 빠져버리잖아요. 예. 쭉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튬 가격이 1, 2분기에 걸쳐서 떨어진 게 이게 판가하고 연동되니까 하반기 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LG 엔솔이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하는 그 배터리의 판가는 지금 1, 2분기에 메탈 가격이 저렇게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게 반영되어서 예. 하반기 수익성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IR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IR 자료에서 그 회사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 떠넘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그냥 딱 공식처럼 무슨 연동제 공식처럼 그냥 그렇게 하진 않겠죠? 거의 이제 이 주요 메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그 하이니켈 그 양극재인데 뭐 하이니켈 양극재면 그 니켈하고 그 수산화 리튬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 예. 이 메탈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메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들어가고 비중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켈하고 수산화 리튬이 거의 결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망간하고 뭐 코발트가 조금 그 영향을 이제 주는데 그 네 가지 메탈 가격을 반영한다는 거는 거의 메탈 가격 변동이 그 납품 그 판가하고 거의 연동되어서 간다는 이야기하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자동차 회사 최종 수요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변동의 그 리스크와 이익을 다 떠안는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는 예. 마치 그 수산시장의 예. 상차림 식당, 예. 초장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는 손님들이 사오고 우리는 그냥 손님들 한 상에 요리만 해줘. 상차림으로 뭐 한 상에 3만 원 이렇게만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은 달라져도 이익은 그러니까 비슷하게. 회값이 오르든 내려도 우리는 관계 없고 예. 회값 관계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예를 들면 수산시장의 같은데요? 횟집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사오는 자동차 회사는 네. 예를 들면 망간이 가격이 올랐어요. 라고 해서 자동차 가격 그래서 그만 올해 이번 달에는 그러면 100만 원 높게 팝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안 되죠. 전기차 가격 괄호 열고 시가 괄호 닫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를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다 떠안고 있는 구조였네. 예, 그래서 싶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메탈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예. 메탈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그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이 뭐 삼성 SDI나 LG 엔솔 뭐 이런 데다 물어봅니다. 야 이거 메탈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 너네들이 그 메이커에 이제 공급하는 게 판가도 많이 오를 텐데 혹시 예. 메이커 쪽에서 야 이거 판가 이거 수용 못하니 좀 인하해야 되겠다 조정하자 뭐 그런 압력이나 그런 거 없냐라고 예. 물어보죠. 근데 회사에서는 아니 계약상으로 판가 연동이 돼 있는데 아니 뭐
자기들이 소비자한테 소비자 판매가를 올릴 수 없다고 이거 이 판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는 안 한다. 네, 그렇게는 안 한다. 굉장히 그런 영향으로부터 제한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공급 회사 배터리 회사가 굉장히 약간의 협상의 우위에 있는 모양이네. 지금은요 배터리 확보가 좀 우선적이거든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배터리를 최대한 그래서 이제 그 셀 업체하고 합작도 하고 양극재 업체하고도 자동차 메이커들이 합작을 하고 하는 게 확보하는 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직 셀이나 양극재 업체들이 그 협상에서 그렇게 막 밀려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메탈 가격이 오르면 판가가 오르고 매출은 증가한다. 메탈 가격이 내리면 판가가 내리고 그래서 매출은 감소한다. 이거는 맞는데 그러면 수익성도 정확하게 연동이 되느냐? 매출은 오케이 알겠어. 근데 수익성, 이익률도 연동이 되느냐? 요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반드시 그렇게 연동이 된다 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익성 오히려 좋아질 것 같은데요. 메탈 가격이 내려가면 더 좋아진다. 수산시장의 횟감 가격이 내려가면 치킨으로 회식하려는 회사원들 수산시장으로 올 거고 많이 오니까 그러면 중간에 상차림 식당은 더 많아지죠. 손님이. 그러니까 보통 정유사는 원유 사다가 정제해서 정제 마진 붙이는데 그때는 원유값이 올라갈 때 정제 마진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구조라면 오히려 메탈 가격이 내려갈 때 중간에 그럴 때 더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매출이 생산 캐파가 그냥 매출인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리 횟감이 싸서 직원들이 몰려와도 그 상차림 식당에 테이블이 5개밖에 없으면 5개만 채우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보죠. 이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약간 표정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인데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또. 표정이 보니까 이게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재고 레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레깅, 렉 이제 지체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LG 엔솔의 그 이번 2분기 IR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손익 분석에 보면 재고 레깅에 따른 일시적 메탈 재료비의 원가 상승 영향 이게 이제 원가 부담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재고 레깅 때문에 일시적으로 메탈 배터리 메탈 그 재료비가 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익이 이제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레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안프로가 그 정유사 이야기를 꺼냈었잖아요. 정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이 원유를 가지고 뭐 휘발유나 디젤유나 뭐 그런 그 제품을 만드는 그 정유사들의 제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커플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커플링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제품가는 요 원유가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제품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는 이때 도입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전에 요 가격이 아니고 요 가격이 아니고 3Q의 가격이 아니고 2Q나 1Q 말에 들어온 거거든. 요때 넣은 거를 이렇게 배에서 싣고 와가지고 탱크에 저장해놨다가 정제 설비에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몇 달 걸리는데 그 사이에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연동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 있는 거야. 그러면 딱 제품이 나오는 순간 제품 판매 가격은 이만큼 높아져 있고 그렇겠네요. 이 제품 만드는데 투입했던 원유는 몇 달 전에 쌀 때 도입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레깅 때문에 이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제 마진이 이런 레깅 때문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오르는 구간에서는. 그렇죠. 요걸 이제 레깅 효과라고 하니까 떨어질 때는 반대가 될 수가 있죠. 국제 원유 시세가 떨어지니까
종료 제품의 가격도 따라서 떨어져 있는데 예. 근데 이 제품 실제 만드는데 원가는 투입한 원료는 몇 달 전에 비쌀 때 사온 거야. 그러니까 비싼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시장의 제품 가격이 싸니까 요거는 역레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정적 레깅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이제 요게 레깅 효과인데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예. 그 양극재 판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 메탈 가격은 전월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예를 든 겁니다. 예. 그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에코프로가 판매하는 양극재 판가는 전월인 6월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니까 4, 5, 6월. 4월에서 6월까지 메탈의 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가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되든지 예.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전월 평균으로 하든지 예. 아니면 전전월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평균을 하든지 예. 그거는 이제 서로 회사마다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니까. 다른데 예. 그냥 뭐 전월 기준으로 3개월 평균 뭐 하여튼 이런 걸 한다고 보면 예. 메탈 가격의 변동이 판가에 반영되는 거는 이게 시차가 발생이 되는 거죠. 7월 달 판가 결정이 4월, 5월, 6월에 메탈 가격 변동 그거를 평균해 가지고 7월 판가를 결정을 한대. 그러니까 메탈 가격의 변동이 판가에 영향을 주는 데는 요게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렉이 있는 거죠. 예. 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메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메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자, 그러면 자 10월 판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10월 판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전달인 9월 기준으로 3개월 평균. 그럼 뭐 7월, 8월, 9월 예. 평균이 70달러다. 예. 70달러인데 메탈 구매는 이 시점에 50달러에 해놨다. 예. 그런데 10월 판가는 7월에서 9월 평균인 70달러 기준으로 판가가 가준다. 예. 그럼 이거 돈 버는 거예요. 이익률이 이거 높겠네. 이익률이 높죠. 이거 돈 버는 거지. 이렇게 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메탈 가격이 쭉 오름세를 보이고 시장 조사 기관들이 야 계속 오른다 그러고 막 메탈 살려고 막 아우성이야. 예. 그러면 이 메탈 가진 놈들이 오호라 해서 안 내놓든지 굉장히 품귀가 발생돼서 못 산 거예요. 예.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못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 10월 판가 결정이 들어가는데 예컨대 이 지점 실제 재고를 구매한 거는 가격이 올라서 한 80불 이때 그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10월에 납품 들어간다 그러면 저건 손해네. 이거는 손해예요 오히려.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와. 예, 이론적으로 이럴 어제 수도 메탈 있거든. 사서 오늘 납품할 수 있다. 그렇지. 예, 뭐 어제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어제라면 너무 그렇고. 재료를 언제 사오는 건 그렇지. 가능하니까. 재료를 평균 가격이니까 쌀 때 어차피. 충분히 확보를 못 해가지고 예. 이 재료 가진 이 메탈 가진 놈들이 이거 나중에 비쌀 때 팔아야지 해가지고 좀 많이 오를 때 팔자 해서 시장에 뭐 물량을 안 내놓든지 이래서 이제 제때 확보를 못 하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스팟에서 한 80불에 구매를 했어. 그러면 판가는 7월에서 9월 평균 네. 70달러 기준으로 판가가 결정되는데 내가 산 메탈은 뒤늦게 80불에 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탈 가격의 변화가 네. 이 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IR 자료에 보면 예컨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상황을 이제 뭐 이렇게 IR 자료에 아니 뭐야 메탈 가격이 오르면 뭐 판가가 오르고 막 좋아진다고 해서 아니 내가 투자한 배터리 회사가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술술 시장에 뭐 예측치가 나왔는데 뭐 안 좋다고 한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IR 팀에 뭐냐? 이거 조금 전에 뭐냐? 그 LG 예를 들어서. 엔솔이
재고 레깅에 따른 일시적 메탈 재료비의 원가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발표한 건 예. 무슨 뜻일까요? 재고 레깅. 재고 레깅은 원래 좋은 거잖아요. 오르고 그거는 있을 때는. 하락세에 있었을 때 하락세에 있었을 때. 하락세에 있었을 때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판가가 1, 2분기에 메탈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메탈 가격 상승을 이야기했는데 네네. LG화학의 2분기 IR 자료는 1, 2분기에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영 레깅 효과에 영렉이 따라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판가가 낮아졌는데 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메탈은 비싼 메탈이었다. 예전에 일시적으로 비쌀 때 산 올라가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쌀 때 산 게 소진이 되면 네.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그 메탈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니까 옛날에 샀던 거 비싼 게 막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낮게 구매했던 게 그게 투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텀으로 길게 보면 보면, 메탈 시세가 이렇게 가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예. 어쨌거나 메탈 가격의 변동을 상대방한테 떠넘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롱텀으로 보면 길게 보면 그렇겠네요. 안정적인 그 마진이 나오는 건데 그렇겠네요. 3개월 단위로 잘라서 보거나 한 달 단위로 잘라서 본단 말이에요. 네. 특히 IR은 3개월 단위로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는 이런 영향을 받고 또 지난 분기에는 이런 영향을 알겠습니다. 받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2%가 말한 LG 케이스가 이 그림이죠. 메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예. 딱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7월에서 9월 그 메탈 가격 평균은 50불. 이 50불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에 판가가 정해졌는데 네. 근데 이 10월 달 판매되는 제품에 들어가는 메탈은 옛날에 6, 70불에 구매했던 것들이야. 네. 그러면 이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렇겠네요. 그러나 운 좋게 요때 한좀 샀어. 요 지점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면 메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스팟 시장에서 충분한 그 싼 그 메탈을 이때 많이 확보했다 그러면 그러면 역시 수익성이 그렇게 메탈 가격 하락에 비해서는 이게 선방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야.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예. 뭐 시장 막고 원재료 막 변동 상황과 막 이런 거를 보면 좋겠죠. 보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리포트라든지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는 게 좋다는 그냥? 거죠. 회사에 물어볼 때도 네. 물어볼 때도 대체로 보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가 좀 좋다. 예.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체로 메탈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도 늘고 수익성도 좋다. 그렇게 메탈 생각하면 가격이 되겠네요. 떨어지면 매출도 줄고 수익성도 나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수익성은 이렇게 조금 알겠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원자재주였네 배터리. 그러네. 업체들이.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환율 있잖아요. 예. 환율이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 메탈의 영향을 뭐 조금 그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구매 전략이 중요하겠죠. 구매 전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이제 대두를 할 거고 지금 그 여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IPO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1분기 IR 자료에 보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IPO 계획을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해놨는데 이 그 머티리얼스가 이게 전구체 만드는 회사죠. 예. 그 전구체는 지금 중국이 뭐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로서는 머티리얼스가 유일하게 지금 전구체를 만들고 있죠. 예. 근데 이 머티리얼스도 그 중국이 한 90%면 이것도 10%다 머티리얼스 거가 아닙니다. 뭐 일본 회사, 뭐 유럽 회사 이래 가지고 근데 지금 뭐 한 5만 톤 정도 전구체 만드는데 에코프로 BM에다가 다 공급을 해요. 에코프로 BM이 18만 톤이니까 뭐
거기다가 다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연 매출 한 6천억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구체가 양극재에 굉장히 그 중요한 소재인데 이 중국 애들이 한 90% 쥐고 있으니까 얘들이 뭐 삐지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무기화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이 중국 전구체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국내 회사들하고 합작회사 설립하려고. 왜냐하면 IRA 때문에 지네들이 미국 그 전기차에 바로 공급을 못 하니까 예. 우리나라 썰 기어 들어와서 저 새만금에 막 공장 세우고 막 LG 포스코하고 막 합작 공장 만들면서 물론 이제 뭐 에코프로 BM도 그 중국 그 합작선이 있고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근데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구체 기술을 유일하게 단독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IPO가 돼가지고 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예. 뭐 조달을 해서 27년까지 뭐 한 20만 톤 간다고 해봐야 그럼 뭐 에코프로 BM은 그때까지 한 7, 80만 톤으로 가니까 예. 뭐 그 충분하게 그냥 이게 내재화, 그러니까 같은 그룹 내에서 그냥 내재화 시키는 수준인데 그나마 그래도 뭐 이런 회사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그 중국 애들한테 이제 휘둘리는 게 좀 덜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뭐 IR 자료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예.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IR 자료에 보면 그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탈 가격 그 변동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IR 자료에서 보여줍니다. 있군요. 예.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밑에 이제 어차피 이번 분기 시황하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 또 어떨 때는 이제 내년 전망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예.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아, 이게 회사의 뭐 어떤 뭐 실적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거를 이걸 전혀 몰랐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보시면 예.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조금 보이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오전에 이제 에코프로 있었고 오후 2시에 그 LNF 있었거든요. 예. 오후 2시에 이제 2분기 IR 자료를 깠는데 예.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메탈 가격 급락에 따라서 기존 보유 재고의 영향으로 판가와 매출 원가 차이 감소. 아까 이야기한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메탈 가격이 하락하니까 기존에 비싸게 샀던 그 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투입이 되니까 그럼 매출 원가가 훅 올라가 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판가하고 매출 원가 차이가 감소한다는 거는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이야기고 여기 뒤에 보니까 제품 순실현 가치 마이너스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품 순실현 가치 마이너스 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재고자산 그 평가 손실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지금 재고 평가 손실이 났다는 건데 이게 이 뭐지? 재고자산 평가 이게 손실도 그러니까 하는구나. 회사가 이제 이게 확보해 놓은 예. 사놓은 재고들. 이제 이런 메탈 재고들이 있는데 네. 이 메탈 시세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반영을 하는군요. 원재료 자산의 그 재고 자산 그 평가 손실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 제품하고는 조금 다른 평가 방법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재고 자산에서 평가 손실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3%에서 0.2%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재료를 많이 사다 쟁여놨나 보네요. 비싼 그런 거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예, 있는데 예. 많이 사놨다. 예, 제가 뭐 이 IR을 듣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게 메탈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도 언급을 해놓은 거 보니까 조금 네.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허. 이 LNF의 그 IR 자료를 보면 예.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FX 레깅이라는 저것도 뭐 말이 레깅? 나와요. 이 환율이잖아요. FX는 결국 이제 뭐 외환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작년 4분기에도 언급을 했고 올 1분기에도 FX 레깅을 언급을 했는데 예.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2년 4분기에 예. 메탈을 매입을 했어요. 예. 이때 환율이 평균 환율이 작년 4분기에 1362원이야.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양극재. 네. 만들어서 뭐 판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 1분기에 양극재를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켰는데 예. 이거 평균 환율이 1274원이야 떨어졌어. 아. 이게 이제 그 FX 레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때 어. 사올 때 평균 환율이 시급 매출에 반영이 그러니까 되니까. 달러 주고 사왔는데 1362원에 사왔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팔 때는 환율이 1200원이 돼버리니까 예. 이 FX 레깅을 근데 이 FX 레깅을 다른 회사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예. 작년 4분기하고 올 1분기, 2분기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두 개 분기에 걸쳐서 언급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예. 뭐 하여튼 이런 그 환율에 대한 영향도 지금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영향이 그래서 있겠네요. 제가 다른 양극재 업체에 이게 일반적으로 그 양극재 업체에 발생합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 매입 환율에 비해서 매출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예. 그 FX 레깅이 그 수익성을 굉장히 손상을 시킨다. 그 만약에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면 반대로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 좋고. 그렇겠죠. 반대로 움직이면 이제 엄청나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IR 자료에 보면 예.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뭐 대충 저렇구나 이제 대충 이해는 하실 텐데 배터리 야, 투자하시는 재밌네요. 분들 중에서 IR 자료를 완전히 처음 보는 분들은 뭐 무슨 FX 레깅, 뭐 재고 레깅 어쩌고 저쩌고 메탈 시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도 좀 난 놓고 기억은 좀 알고 투자를 좀 하시는 게 그러게요. 좋지 않겠느냐. 배터리 회사들은 그 원재료 트레이딩 잘해야 되네요. 그게 결정적일 것 같은데. 예. 어렵죠. 해지를 못 합니까? 그때 좀 환해지나 뭐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기는 할 텐데 예. 뭐 당연히 뭐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뭐 환해지도 하고 뭐 할 텐데 이거는 어차피 판가 연동 이게 메탈 가격 변동은 지금 판가 연동으로 해지를 하는 거고 뭐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뭐 환해지를 한다든지 다만 그건 할 수는 판가 있죠. 연동이라도 레깅 해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예예예. 뭐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튬이 내려가면 손해 보는 거니까 음. 내려갈 때 돈 버는 어떤 금융 상품을 사야죠. 반대로. 그 리튬 선물을 매도하거나 리튬 근데 풋옵션을 이게- 사야 되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네, 그런 생각을 이게 했냐. 근데 이 메탈 가격 그 변동을 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양극재 업체에 그 있는 분한테 그러면 이게 구매를 잘 예상을 해서 가격 예측을 잘해서 예.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했더니 그게 정말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 구매 전략 파트에서는 맨날 그것만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그분이 구매 담당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니요, 이 아니요. 프로가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구매 담당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경영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보시는 때 분인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 그걸 원자재 선물 매도를 해놓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뭐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네. 수익률이 나빠지는 걸 그 선물로 해지가 그래서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어. 해외 자원 개발 나간다고 할 때 왜 나가냐 어. 그랬더니 유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저쪽에 가서 갖고 와야 되지 않냐. 예. 그러길래 그런 거 하고 싶구나. 그러면 유가 선물을 사라. 어. 그 예를 들면 그 외환 보유액으로. 그렇지. 그러면 똑같은 효과다. 유가 오르면 돈 버니까. 그 돈으로 많이 사오면 된다. 그렇지. 근데 근데 또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전쟁 같은 거 벌어져도 우리한테 갖고 올 수 있지 않냐. 그러길래 전쟁 벌어지면 한반도 주변에 군함이 가득하는데 무슨 유조선이 옵니까? 어차피 우리 석유든 사우디 석유든 사우디 석유가 못 오면 우리 석유도 못 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제 이런 그 메탈 가격 특히 리튬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이제 셀 업체도 그렇고 양극재 업체도 그렇고 이 메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작년에 엄청나게 자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전부터 뭐 리튬 그 정광 업체들 지분 투자하고 해서 그 메탈 그 소싱 이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쭉 이런 상황들 겪으면서 그 이렇게 원천적으로 그 메탈 그 확보하는데 근데 많이 투자하고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LG 엔솔이 뭐 리튬을 쓰고 뭐 망간을 쓰고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뭐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 막 그렇죠. 이런 거 예, 하는데 맞아. 그거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예컨대 이제 거래처 양극재 업체에 사급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야, 이거 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 사급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메탈 수급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이 스스로 그 확보하는데도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셀 업체들이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양극재 업체들한테 이제 사급 LG 엔솔은 사급 비중을 50% 이상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자본력도 있고 크니까 그런 것까지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유익했네. 야 배터리 회사들이 요즘 배터리 회사의 IR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다. 요 정도 모르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해도 되겠네. 좀 알았으니까. 조금 한 달 늦었나? 내일 예.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도 저녁 먹으러 물러가고 저녁 먹고 와서 이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